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정말 맛있게 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 동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게 더 안 믿기네요. 네,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제가 첫 시간에 강거 드린 것처럼 이제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이제 사랑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일단 사랑이 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Love is a verb, not a noun. 네, 발음 괜찮죠, 그렇죠? 네. verb가 뭐냐면 동사고요, noun이 명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랑하다, 사랑을 한다,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사라고 하는 게 사랑은 표현하는 거지 그냥 사랑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지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모할 연자, 그리워할 연자, 그리고 이제 사랑할 애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연애라고 하는 단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연애를 찾다가 그 옆에 있는 사모하다, 요 사모라는 단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지금 안 쓰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사모, 뭐 사극에나 나올 만한, 뭐 연모하다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근데 저 모자가 이제 그리워하다라는 뜻인데 그 연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아마 저런 감정이 좀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연애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굳이 저기 성적인 매력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 감정으로 그냥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곳에 이제 찾아봤어요. 나무위키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다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애는 서로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관계와 행위를 다 얘기하는 게 이제 연애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애를 왜 얘기하느냐? 보통 결혼하신 부부들에게는요, 요즘 어떻게 연애 생활 잘 되세요? 이러면 무슨 말이지? 나는 결혼했는데? 부부끼리 연애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인어른의 따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 이게 부부가 되면요, 왠지 연애는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지. 이미 우리 결혼했는데 무슨 연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도 연애해야 돼요. 부부도 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 연애 행위를 해야 돼요. 연애 관계에 계셔야 돼요. 부부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우정으로 전으로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로맨스? 좀 이해되시나요? 그런 게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냥 그게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결혼하고 한 2년만 지나면 대화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냥 뭐 그때부터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면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서로 손잡고 다닐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어르신들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뭐 관광지를 가든지 어디 가면 어르신들이 쫙 있잖아요. 뻔히 부부인 거 아는데 보통은 다 떨어져서 걸으시고 남자분이 저 앞에 가시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손을 탁 잡고 이렇게 걸으시는 부부를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짱 끼고 이제 같이 체형도 비슷하시더라고요. 키도 비슷하시고 그런 부부들도 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 들으시네. 부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부부 아니야? 뭐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황혼에도 얼마든지 그런 의미에서 연애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부부끼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애. 네, 그리고 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 이게 바로 이제 연애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연애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늘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세상이 이 사랑,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연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에 이 연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밑줄 그어진 거 보이시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거 지금 첫날부터 계속되는 거 아시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단어 계속 나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게 지금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연애 이러면 아까 이제 로맨스를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에는 로맨스는 하나도 없고요. 뭐가 들어있냐면 오래 참는 거래요. 온유한 거래요. 시기하지 않는 거고요. 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상대방 뭐 짝꿍이 됐든 아니면 내 배우자가 됐든 내 그 같이 연애하는 그 대상인가요? 내가 더 위에 있어. 내가 더 잘났어. 얘는 내 밑에야. 이렇게 하지 않는. 내가 더 많이 알아. 얘는 나보다 몰라. 내가 더 세상 경험이 많아. 얘는 나보다 못해. 내가 돈을 더 잘 벌어. 얘는 내가 돈 주는 거 가지고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약간 어떤 가부장적이거나 위아래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가족끼리 얼마나 무례하게 행해요. 사실은 남들보다 더 가까운 게 가족이고 더 소중한 게 가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게 부부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남한테도 안 하는 그 예의 없는 짓을 할까요? 우리는 남 앞에서는 조심조심합니다.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해도 조심하고 행동을 하나 하려고 해도 조심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함부로 하고 내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였던 그 슬라이드 이따가도 보실 건데 타자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어와 이제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동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 배우자를요, 우리는 타자로 여기지 않고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확장으로 여깁니다. 나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친하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한 몸이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이 사람은 나랑 동일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확장된 개념이에요. 요거는요 꼭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해당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당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뭔가 뭐 핏줄로 연결돼 있든 아니면 성격이 되게 비슷하든 취향이 비슷하든 뭐 생각이 비슷하든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들든 어쨌든 내가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은요 나의 확장으로 여겨요. 그래서 어제 봤던 것처럼 말 안 하면 몰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은요 내 생각을 모른다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친구나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요 야, 말 안 하면 몰라? 이렇게 돼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알아야지. 왜? 나의 확장이니까. 나처럼 생각해야지 너도. 왜? 너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키워줬으니까. 야, 너 나랑 10년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네가 알아줘야지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 순간에 예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확장이니까. 내가 나한테 예의 차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의를 이제 안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좋아서 생긴 거긴 한데 문제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어쨌든 타자는 타자인 거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코 내가 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은 나인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제가 어제 높임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높임말을 쓰면요 사실은요 자녀가 높임말을 쓰는 대상인 부모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지금 선이 있잖아요. 높임말을 쓰는 존재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선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의라고 하는 걸 정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친구처럼 하니까 진짜 친구처럼 무시를 해버려요. 엄마 아빠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친구처럼 했으니까. 그 예의의 선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아무리 친구처럼 다가가도 엄마 아빠가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배우자하고도 마찬가지고 내 친한 친구나 내 가족, 형제, 자매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그 선은 남겨놔야 되는 거죠.
너무 친하지만 나랑 너무 비슷하고 정말 말 안 해도 알아줄 것 같은 친밀한 관계긴 하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좀 예의를 갖춰주면 그러면 사실은 그 관계가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나한테는 굳이 안 해도요 남한테는 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내가 배우자, 내 형제,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조금만 하면요 사실은 너무 좋은 관계로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친하니까 친한 사이에서 미안하다 하는 거 아니야. 틀렸어요. 친한 사이에도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친구 사이에 미안하다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잘못된 거. 그러다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철천지 원수되고.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가족 사이에도 얼마든지. 그러면요 진짜 막 사랑이 싹 틉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가부장적인 또 유교 사회 속에서의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누리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 이미 저희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성을 잘 내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남한테는 그렇게 성내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확장이니까 그냥 성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끼리 갈라지고 얼굴 안 보고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철저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요. 제가 치유 상담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성내면 안 돼요.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도 가꿔주고 돌봐줘야지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유 나는 안 돼. 내 인생 걸러먹었어.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무시하고 뭐 이렇게 모욕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자기 비판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분들이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자책 이런 거 너무 심하고요. 자기 인생은 이미 뭐 쓰레기야, 나는 이미 뭐 안 돼 이러시는 분들 그러다가 이제 자살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살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남한테도 안 해야 되고 자기한테도 안 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 존중해줘야 되고 다 세워줘야 되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럼 내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지금은 안 해보셨으니까 피곤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고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어제 제가 대화법 알려드렸잖아요. 반영적 영청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해보면 저 대화가 더 나은 대화라는 걸 아시게 될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살맛나고 더 에너지가 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수월하게 사랑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사실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너의 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네가 너를 사랑 안 하면 남도 사랑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라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를 다 버리고 희생하면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사랑은 내가 내 사랑대로 다 챙기면서 그게 흘러 넘쳐서 남도 사랑하는 이걸 주님께서는 더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좀 더 읽어볼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도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바란대요. 기대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높아지면요 실망도 커집니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주거나 뭐 나를 위해 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은요 나한테 뭔가를 잘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오지 않으면 실망이 큰 거예요.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한 거예요. 평생 같이 살기로. 나 너한테 잘해줄게. 나 너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식모처럼 너를 부려먹을게. 나랑 결혼해줘.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러면서 뭐 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놓고는 그냥 막 식모처럼 부려먹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 남자가 나 잘해준다 했으니까 기대를 한껏 했다고요. 근데 안 잘해주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네. 옆집 남자한테는 기대 안 합니다. 왜? 그 남자는 나한테 아무것도 약속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잖아요. 바라고 실망을 하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나 바라게 했잖아. 나 실망한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고 그걸 또 견디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요. 쉽지 않아요. 처음 오래 참고부터 마지막 견디느니라까지 이게 하나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고요. 전부 다 귀찮은 거고요. 전부 다 불편한 거고요. 근데 그거를 감내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 불편한 오래 참음을 하는 거고, 그 불편한 온유함을 하는 거고, 그 불편한 시기를 안 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거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랑하는 거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교만한 것도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고, 무례한 것도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 힘써 지켜야 되는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요 절대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고요, 의지예요. 의지. 감정이 안 생겨도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심한 말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죠. 조금 더 발전적인 말로 하면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결혼 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메리지 코스라고 2시간씩 이제 7주 동안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자 훈련처럼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메리지 코스가 이제 2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영상이 쭉 흘러가다가 자 5분 동안 대화해 보세요. 제가 어제 했던 것처럼 5분 드릴 테니까 대화해 보세요. 10분 드릴 테니까 대화해 보세요. 30분 드릴 테니까 대화해 보세요. 대화를 하게 만들거든요. 처음에 그 부부들이 와가지고 어색해합니다. 5분 대화도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제 대화 잘하셨는데 5분짜리 대화도 힘든 부부가 있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주제 자체가 뭔가 조금 깊으니까 그런 대화 안 해봤거든요. 30분 대화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결혼한 지 49년 차 되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49년 넘으신 분 계십니까? 결혼한 지 49년 넘으신 분 안 계시죠? 그분들보다 다 젊으신 거예요. 결혼한 지 49년 차 되신 그 부부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메리지 코스를 이제 하는데 3주 차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이거 못하겠다고. 목사님 제가 진짜 한평생 그냥 가부장적인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숨죽여 지내다가 이제 황혼이 된 거죠. 거의 말년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남자랑 이혼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그러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 교회에서 메리지 코스라는 걸 한다길래 그래 그럼 이거나 한번 해보자. 남은 평생 그냥 살 수 있나? 그러고 이제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 연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남자가 안 바뀌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꺼냈어요.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죠. 그럼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 미안하다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대화 한 번만 하면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이제 이 남자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 남자는 안 바뀌는구나. 그러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갈등 해결하기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주제가 뭐냐면 용서하기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아들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아니 결혼을 49년을 결혼 생활을 하신 분 앞에서 이 젊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내막도 잘 모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가 권사님 마음은 제가 잘 알겠는데 다음 주 주제가 용서하기입니다. 한 주만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만두시지 않아요. 뭐 따로 연락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남편분 얘기입니다. 남은 평생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말을 더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아내분이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딱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남편분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예, 미안하다. 우와,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 마음이 그냥 쫙 녹아. 진짜 그 한마디였거든요. 미안하다. 예. 그 한마디에 녹아지면서 다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메리지 코스의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주 한 번씩 데이트하는 겁니다. 그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남자에 대한 그냥 포기할까 했던 결혼 생활을 포기할까 했던 그것도 그 연세에 포기할까 했던 그 남자가 다시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게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나이에 손잡고 카페 가가지고 네? 젊은이들 하는 것처럼 뭐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 좋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남은 평생 데이트하면서 살자. 시간도 많고 그렇죠? 뭐 돈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뭐 데이트하면서 살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CTS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이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메리지 코스 덕분에 저희 지금 2년째 데이트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프티콘을 쏴주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 할머니가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하여튼 기프티콘을 거기다가 쏴주시면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결혼한 지 지금 51년 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년이 지났으니까. 데이트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분들이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았니? 알콩달콩 로맨틱하게 살았니?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뭐 49년 차 아직 안 되셨으면 뭐 여기서 불가능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연애요. 남하고만 하는 거 아니고요. 내 배우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헌신이 좀 필요합니다. 헌신이.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이 결혼 관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헌신이에요. 뭐에 대한 헌신이냐? 이 커미트먼트라는 이 단어가 헌신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약속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헌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결국엔 뭐냐면 내가 결혼할 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서로 마찬가지죠. 이게 남자만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 했던 그 약속, 혼인 서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헌신인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헌신. 뭐 저 십자가처럼 인류를 향한 헌신 이런 거 아니고요. 저 뭐 아프리카에 뭐 이게 밥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헌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했던 약속, 내가 했던 그 약속 그거 지키는 거.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남자들, 뭐 여자들 해서 포함해가지고 외도를 하는 그 퍼센트가요 한 50% 된대요. 남자의 50%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이제 그 짤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반은 외도를 안 하는군요. 했더니 또 옆에 있던 분이 그 반은 안 들킨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외도가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내가 좀 살다가 내가 딴 여자 예쁜 여자 있으면 나는 이제 갈아탈 거야.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만을 뭐 검은 머리가 뭐 파풀이가 될 때까지 뭐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헌신하고 뭐 서약하고 서약합니다.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거 지키는 거 그거. 그러니까 딴 거 아닌 거예요. 뭐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서 아니고요. 내가 한 말, 내가 했던 약속 그거 지키는 거 그게 헌신인 거죠. 배우자를 배우려는 헌신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해보겠다라고 하는 헌신 이거 헌신인 거거든요.
매 순간마다 내가 이 사람을 그래 50이 된 이 사람, 60이 넘은 이 사람, 이제 환갑이 된 이 사람, 이제 칠순이 된 이 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 상정하고 칠순 되니까 어때? 환갑 되니까 어때? 갱년기 때 어땠어? 어떻게 나서?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그때 어땠는지. 네. 애들이 이랬을 때 어땠어? 애 군대 갔을 때 어땠어? 애 시집 갔을 때 어땠어? 애 장가 갔을 때 어땠어? 그러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우리 와이프가 이랬구나. 우리 남편이 이랬구나. 그거 좀 하겠다라는 헌신. 그리고 우리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네, 감자, 키위, 오늘 아침에 감자가 나오더라고요. 호텔 조식에 감자 나온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통감자가 정말 재밌었는데, 네, 그 감자, 네, 참고로 저는 아무것도 안 쳐서 먹었습니다. 그 감자, 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내 남편은 어떤지, 내 아내는 어떤지. 여러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내들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글픈 건지 압니까? 왜 그분들이 모르시게요?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가본 적이 없어요. 맨날 남편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고. 제가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합니다. 사모님들이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왜? 맨날 목사님 좋아하는 것만 다 먹으러 다니고 목사님 좋아하는 데만 가고 사모님은 그냥 따라만 다녔거든요. 거기가 제일 심하더라고 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럼 그 다름을 또 궁금해하는 거, 그 다름을 뭔가 좀 찾아봐 주는 거. 아니야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또 그럼 이거 먹으러 가 이러지 마시고 또 기다려 주는 거죠. 그럼 찾아봐. 괜찮아 배 별로 안 고파.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 아니면 보기를 주는 거죠. 일식, 양식, 중식, 한식 그 중에 뭐가 좋을까? 분식도 있어.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다려주면서 해보면서 나 지난번에 먹으러 왔는데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던데 그 중에는 어떤 게 좋아? 어쨌든 선택을 아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서 그러면 아내분이 얼마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생각도 그 자유가 있을 때 그것도 하는 거지. 아예 결혼하고서부터 그런 자유가 없었으면 그냥 당연히 그냥 남편 좋아하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그러고 살아온 거죠. 아마 여기도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자는요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갈등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게 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게 뭔지 나는 모르겠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럼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MBTI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향을 검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걸 이제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능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거의 다 아시고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나중에 자녀분들 만나면 그럼 MBTI 이런 게 있다던데 그거 한번 해보자 하시면 여러분들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니 다 해봤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다 70 중반이신데 다 잘하시고 또 그분들 MBTI 뭔지 다 아세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엄마 성향이 이거였구나. 우리 아빠 성향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이랬구나. 근데 부부 간에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MBTI는 저와 제 아내의 MBTI입니다. 제 아내는요 ISFP라는 성향을 가졌고 저는 ENFP라는 성향을 가졌는데 저기에 T도 좀 들어있어 갖고 ENFTP 같은 성향을 가졌어요. 저는 요건 좀 살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저 성향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세요. 만약에 같은 알파벳이면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I와 E가 있죠. 다른 알파벳이잖아요. 첫 글자가. I는요 소극적인 사람, 내향형인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조용한 사람 이러기도 하고. E는 뭐예요? 외향형입니다. 외향형. 좀 나대는 사람 그죠? 네. 지금 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저 뒤에 있질 않잖아요. 네. 일단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활동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거에도 전혀 거리낌 없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내향형입니다.
그럼 지금 제 아내와 저는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S와 N도 다릅니다. 근데 F랑 P는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비슷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끌려서 만난 거거든요. 네. 아우, 이 남자가 다 만나서 선을 봤는데 그냥 묵직한 거예요. 말수도 없고 너무 든든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남자라면 너무 듬직하다. 그래서 결혼을 했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십니까? 이 남자가 말을 안 해요. 계속 묵직한 거예요. 네. 이제 미치겠는 거죠, 이제. 뭐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묵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 남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지 혼자 그냥 그땐 좋아했다가 지금은 안 좋아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탓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남자는요, 서럽죠. 나는 그냥 그대로였는데 자기 혼자 좋다 했다 안 좋다 했다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다름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끌릴 때는 그것 때문에 끌렸다가 싫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싫었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 ISFP와 ENFP를요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냐면 개와 고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저 이제 ISFP는 이제 고양이에요. 고양이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고양이가 막 와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막 이런 고양이 없잖아요. 고양이는 살짝 거리를 둡니다. 고양이는 조용해요.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와가지고 막 앵기고 이런 고양이 뭐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개냥이라고. 근데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집이 고양이를 7마리를 키웠거든요. 지금도 이제 3마리가 남아 있는데 진짜 성격이 다 다르긴 해요. 7마리가 다 다르긴 한데 그중에 개냥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들은요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지 좋을 땐 찾아오고 아닐 때는 뭐 안으려 그러면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근데 개는 다르죠. 예. 저희 그 어머니 집에 개가 5마리가 있었는데 걔네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래도 개라고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좋아 죽어요. 막 하여튼 매달리고 막 자기 안으라 그러고 막 이런 개들이거든요. 그렇게 개와 고양이가 달라요. 그러면 개가 좋아가지고 고양이한테 막 가가지고 이러면 고양이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걔는 지금 뭐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 좋아 이러고 같이 놀자 이러는데 고양이는 막 미치는 거죠. 예. 저놈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싹 지나가면서 살짝 이렇게 이제 젊은 애들 쓰는 말로 플러팅이라고 하는데 살짝 쳐다보면서 이렇게 플러팅을 해요. 걔가 그걸 알까요? 몰라요. 걔는 와가지고 막 해야 좋아하는 거고 안 그러면 지금 쟤가 나 싫어하나?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안 오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둘 다 좋아하는데 그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맞춰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세미나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하느냐? 바로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으로까지 해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요, 물건을 팔 때에 이제 기업들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만족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감동만으로 안 되고요, 고객을 졸도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공감의 시대라고 해요. 고객과 그냥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저러고 있으니. 그럼 우리도 그러면 부부 관계가 정말 더 좋아지기 위해서 배우자를 배우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내 배우자를 저렇게 만족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정말 졸도가 아니라 내 배우자와 공감하는 거기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게 오늘의 이제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뭘 가지고 하느냐? 바로 게리 체프만 박사님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건 책으로도 소개되었고요. 좀 오랫동안 많이 이제 거의 이제 이 분야에서는 클래식과 같은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5가지가 뭐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인정해줘. 당신 최고야. 정말 당신 이거 너무 잘해. 당신이 하는 밥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 당신 너무 좋은 아빠야, 너무 좋은 엄마야. 이렇게 인정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 어떻게 말을 잘해? 어떻게 노래를 잘해? 뭐 어떻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뭔가 이제 칭찬하는 것도 아마 비슷한 건데요.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 거예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면서 보내든지, 뭐 산책을 하시든지, 뭐 아니면 뭐 일을 같이 하시든지, TV를 같이 보시든지, 어쨌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는 거죠. 선물을. 예, 요게 또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뭐 고양이 똥을 치워준다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저기 청소기를 돌려준다든지,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이게 또 사랑의 표현이 되겠죠.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죠. 귀찮지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터치하는 거, 이렇게 싹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그렇게 손잡고 하는 요런 거 이제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언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 다섯 가지가 참 중요한 거더라라는 게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이제 이론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왔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울까 봤더니 이 사랑의 표현이 지금 서로 안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까 그 개와 고양이처럼.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춰줬더니 이 사람이 저를 사랑했던 거군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정하는 말, 제가 좀 더 이제 정의를 풀어드리며 상대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은 진정한 대화,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선물 이제 이거는 정말 쉽죠. 이게 그냥 다 알죠. 봉사, 원하는 것을 몸으로 봉사해 주는 거, 스킨십, 육체 접촉을 통한 교감을 증대하는 거,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화 시간을 조금 드릴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물, 이제까지 제가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서로 주고받은 것 중에, 서로 딴 남자한테 받은 거 말고요, 내 남자한테 받은 거 그거 중에서 내가 진짜 좋았던 게 뭐였다. 아내분, 남편분 둘 다 해서 한 5분 드릴 테니까 서로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혹시 저기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분 있으실까요? 나는 이런 거 받았을 때 좋았다. 좀 민망해요, 그렇죠? 네, 또 비교가 되니까 괜히 또 이게 또 부부 싸움의 또 원인이 될 수 있어. 저 집은 저걸 받았대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이제 그건 이제 둘만 아시는 걸로 하고. 자, 이 이제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라고 써 있죠. 자, 오른쪽에 보면 같은 건데 지금 순서가 다르죠. 자, 이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왼쪽 거는 이제 저예요. 잠깐만 이게 네. 왼쪽 거는 저예요. 인정하는 말. 저는 인정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른쪽 건 제 아내 거예요. 제 아내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정하는 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거 보면 순서가 세 번째잖아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저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예요. 뭘 좀 해주길 원해요. 제 아내는 제가 이제 그 공주님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의 모습처럼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세 번째 인정하는 말, 그리고 제 아내도 그걸 듣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물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근데 저는요 보면 인정하는 말이 첫 번째예요. 같이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를 좀 인정해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좀 비슷하죠, 그렇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저게 다르면 여자는 함께하고 싶은데 남자는 만약에 함께하는 시간이 저 밑에 다섯 번째다.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남자는요 함께 있으면 좀 답답한 겁니다. 나만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킨십. 저는 스킨십이 한 세 번째 있는데 제 아내는 스킨십이 다섯 번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섯 번째가 아니라 제 아내는 한 100번째 있어요. 저는 저기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나는 좀 터치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고양이만 쓰다듬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하도 쓰다듬길래 제 팔을 쓱 갖다 댔어요. 왜 그러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쓰다듬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싫대요. 그래서 왜 싫냐고 그랬더니 털이 없대요. 털이 있어야 된대. 하여튼 저 스킨십.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좀 비슷하죠. 둘 다 선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물 주고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 저는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뭘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저거는 별로 없어요.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전 바라지 않습니다. 자, 이래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제 스킨십이 첫 번째가 됐죠. 왜 제가 첫 번째 욕구가 스킨십이 됐을까요? 하도 못 받아갖고 욕구 불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이, 보세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스킨십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신혼이 지나고 나니까 나를 안 만져주는 거예요. 날 좀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욕구가 여전히 있거든요. 약간 그 애정결핍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가지고 거의 호랑이 선생님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그러니까 엄마 무섭지, 아빠는 그냥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지. 그렇게 자랐으니까 저한테는 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서울 여자라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경상도 남자 장인어른이 들어가 계시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 연애 때는 몰랐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제 아내는 거의 변함이 없죠, 그렇죠? 거의 그대로입니다. 저는 저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저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자,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면요, 제 아내가 원하는 함께하는 시간은 저런 거였습니다. 별 보러 가는 걸 원해요. 근데 뜬금없이 무슨 별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박보검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제 아내가 박보검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처음에. 바쁜데 그럼 박보검이랑 가라고. 네, 박보검이 그렇게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제가 벼르고 별러가지고 이제 별 보러 한번 갔는데 좋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뷰 좋은데 이런데 맛집 가는 거였어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원했고, 세 번째가 이제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정도였습니다. 엄청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저걸 못 해줬어요. 왜 못 해줬느냐? 저는 워커홀릭이거든요. 지금도 저 여기 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집에를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신방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뭐 3명씩 4명씩 신방하고 그러면 밤 12시 돼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럼 집에 가서 아내랑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빨리 씻고 자고 싶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여튼 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사니 제 아내가 늘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하루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2번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럼 뭐가 우선순위가 했더니 자기는 사역이 첫 번째 아니냐고, 사역이랑 살아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밥을 먹다가 누구한테 전화가 오죠. 주로 이제 성도겠죠. 네. 전화가 오면 저는 밥을 먹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자기 잠깐만 이러고 나가서 전화를 계속 받아요. 안 들어와요. 계속 전화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자기 미안해 이러면서 뭐 밥 다 식어 있고, 이런 식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제가 따로 이제 신방을 하다가 제 아내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걔한테 잠깐만 이러고 전화 받을까요? 아니요. 자기 나 신방 좀, 이거예요. 끝이에요.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도 안 물어봐. 자기 나 신방 좀, 끊어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왜? 제 아내는 사모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 팀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 목회자 사모잖아. 난 목회자고, 목회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잖아. 우리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감수해야지 라는 게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제 아내는 목회자 사모인 건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월요일을 데이트하는 날로 잡았어요. 월요일은 신방을 웬만하면 잡지 않고 신방이 와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월요일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좀 하니까 제 아내의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함께한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계속 같이 살잖아.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자, 봉사는요, 제 아내가 저한테 원했던 건 이겁니다.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는 게 싫다. 그거는 자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냄새 때문이 아니라 고양이가 7마리잖아요. 화장실이 7개예요. 그거 모래를 다 갈아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해줄게. 그 다음에 청소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내가 손목이 부실해가지고 청소기 돌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 내가 해줄게. 밥도 해달라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거는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닌데. 저게 너무 싫다는 거야, 밥하는 게.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저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저도 하기 싫으니까 햇반을 사 먹자. 그래서 이제 햇반을 사 먹기로 저거는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제 아내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뭔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특히나 힘들어하는 어떤 무거운 거, 집안일 이런 걸 해주면 그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바로 넘어가 버리나? 네, 넘어가 버렸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는 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아직까지도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정말 욕구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녀님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신부냐? 나는 목사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안 먹혀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욕구를 이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화 시간을 드릴 건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우리 서로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15분 드릴게요. 15분 드릴 건데, 자, 요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한번 짐작을 해 보십시오. 원래는 요걸 체크하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점수를 딱 내보면 내 사랑의 언어가 뭐다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짐작으로라도 나는 뭔 것 같아. 나는 우선순위가 이건 것 같아. 요걸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고, 지금 짝꿍이 없으신 분들도 한번 자신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짐작해 보시고 나눠보십시오. 15분 드릴게요. 좀 길게 드릴게요.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음악을 살짝 틀어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 같은 데서 틀면 됩니다. 네.
어떻게 얘기 잘 나누셨나요? 네. 자,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비슷했다. 내 아내가 이런 거 같았는데, 이렇게 하죠. 남자분들께 여쭙게요. 내 아내가 이런 순서였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그랬다. 한번 잘 맞추신 분. 예. 한 분, 두 분 정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잘 예측이 안 되셨나요? 자, 아내분들께 여쭐게요. 내 남편이 이런 거 같았는데 얼추 비슷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아내분들은 좀 많이 있으시네. 좀 파악이 되시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보니까 잘 뭐랄까요, 파악을 잘 못하시고 이제 이랬구나 이제 처음 아시는 것도 있으셨을 거고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마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계속 얘기를 긴 시간 얘기를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본인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가운데 찾아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조금 요거를 길게 하면 더 이제 얘기하는 시간도 드리고 체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랑의 언어가 어디서 왔을까? 아까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렸던 게 저는 애정결핍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해줄 때 좋은 거예요. 그걸 받고 싶고 인정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엄친아들과 비교를 하셨어요. 엄친아가 누군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항상 제 주변에는 저보다 잘난 그 친구 놈들이 있었고 네. 그 놈들과 저는 늘 비교를 당했던 거죠. 그럼 저는 뭐가 욕구가 있을까요? 저도 잘한다라는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죠. 저를 인정해주는 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인정하는 말, 뭐 스킨십 이런 것들. 함께하는 시간은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정주부셨고 뭐 일을 나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저희랑 함께 하셔서 뭐 그게 저한테는 큰 건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애정결핍 때문인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붙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이 사랑의 언어 어떻게 보면 이게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생겼을까? 나는 왜 우선순위가 이럴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첫 번째 이유를 저희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눈 뜨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리고 잘 때까지 안 들어와요. 그럼 늘 누구랑 살았냐? 할머니랑 산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고 이제 연약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게 좋은 거고, 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나의 사랑의 언어가 어디서 나온 걸까?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또 어디서 나온 걸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에 가서 따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애정결핍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들 중에는요 상처로 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욕구가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오히려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실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뭐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해줘도요, 그냥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한 몸이 나에게 지지해 주는 것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그런 대화로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지만 숙제로 내어드리는 건 가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대화 나누시면서 그게 어디서 왔을까? 왜 나는 이게 1번일까?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같이. 왜 오래 살아오셨으니까 유추가 되실 거거든요. 그럼 내 생각에는 당신이 아마 이래서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보면서 찾아갈 수 있거든요. 함께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 얘기로.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네가 좋아라는 걸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좀 표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사랑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과의 제목이 세미나의 제목이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우리 사랑을 표현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두 분만 또는 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계속 표현하시고, 교회도 똑같아요. 인정하는 말, 그렇죠? 봉사, 이게 스킨십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끼리는 가능해요. 동성끼리는. 아까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허그하는 걸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저도 허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동성끼리는 뭐 얼마든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끼리요, 이렇게 밤에 보면 술 마시고 둘이서 그렇게 손 붙잡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인데 하여튼 술만 마셨다 하면 손 붙잡고 끌어안고 남자들끼리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못하지. 근데 술만 들어가면 이제 그 하는 거죠. 막 그 술만 뽀뽀하고, 남자들끼리 그렇게 볼에 뽀뽀하고 이러는 그 술 드시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시고, 말로 특히 인정하는 말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또 서로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정말 그 바보스럽게, 조금 더 바보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고, 그렇게 바보스러운데 행복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바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떠나지만 이 구암교회에 행동하는 사랑이 이렇게 남겨지길 원하겠고, 예수님의 흉내 내보려고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배우자를 배우듯이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도 멀리서나마 계속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또 저희를 위해서 또 강의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고동희 목사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